2015년 문제 3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일러 배기통의 입상 높이는 몇 메다 이내인지 쓰시오. 자, 보일러 배기통의 입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배기통의 입상 높이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0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로 한다. 단, 그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하게 입상 높이를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한다. 자,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일러 배기통의 입상 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하로 하고 부득이하게 10m를 초과해서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해줘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메다 이내? 10m 이내가 되겠다. 자, 32번 문제. 자, 다음 LNG 저장 탱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단열재, 우리가 열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열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단열. 그래서 단열 자체는 열 전도율이 적을 것. 열 전도율이 적으면 그만큼 열 전달이 적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흡수성. 흡수성은 이제 물입니다. 그죠? 물을 흡수한다. 그러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 전달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물 자체의 열 전달률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흡수성 또는 흡습성,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온도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을까? 우리 단열재 어떤 기계적 강도, 화학적인 강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온도가 뭐 100도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온도가 되니까 뭐 변질이 되더라, 변형이 되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식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또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고 세 가지 이상 많죠.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500리터 이하인 녹색 용기의 재검사 기간을 쓰시오. 자, 산소 용기입니다. 그죠? 산소 용기. 지금, 자, 용기의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소 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죠? 이음매 없는 용기. 그 다음에 기준 자체가 뭐냐 하니까 500리터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리터 이하. 그죠? 500리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음매 없는 용기. 그죠? 그래서, 용접 용기가 있고요. 액화석유가스용 용접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 용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0리터 미만, 신규 검사 후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인 경우는 5년마다, 10년을 초과할 때는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재검사 기준이니까, 그죠? 신규 검사 후 5년마다, 그죠? 그 다음에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00리터 이상은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요거는 좀 답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요거는 문제도 좀 이상하고, 요거는 5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5년마다, 요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 5년마다로 일단 봐야 되겠다. 그죠? 5년.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규 검사 후 10년 이하다. 이게 500리터 이하니까, 그죠? 이게 10년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얘기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재검사 기준이니까, 재검사 기준을 물어보니까, 신규 검사 후 10년 이하는 5년이니까, 그죠? 이건 5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재검사 같으면 10년을 초과할 때는 3년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은 좀, 약간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면 좋겠는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표 자체를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이음매 없는 거하고 이음매 있는 거, 용접 용기하고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꼬여버렸는데, 어쨌든 문제가 약간, 500리터 이하의 재검사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리터 미만의 경우는 신규 검사 후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인 건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이렇게 되니까 딱히 5년이라고 보기에는 또 되게 애매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혼동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여기서 사용 연한이 5년 정도 된 뭐 녹색
기에 재검사 기간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출제된 연도가 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의 어떤 애매한 걸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기준 자체를 그냥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에 다음 가스 운반 차량과 제1종 보호시설과의 주정차 이격거리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운행 중 어떤 조치사항, 차량을 이용한 가스 용기 운행 중, 그죠? 가스 운반 차량 운행 중 조치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가스를 이입한다든지 또는 송출할 때는 제외하고는, 그죠? 이 용기를 뭐 내리거나 싣거나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m 이상. 그러니까 주정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정차 이격거리. 그래서 이입을 하거나 또는 과가스를 송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요거는 이제 일종 보호시설과의 기준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종 보호시설 밀집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뭐 차량에 고정목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준은. 그래서 이 거리 기준은 일종 보호시설과의 거리 기준, 주정차 이격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5m 이상. 자, 다음 가스미터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자, 지금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여기에 표시된 이렇게 Pmax, max와 V. 자, 요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max, 맥시멈이고요. P는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압력이다. 이런 개념인데 가스미터 사용 최대 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최대 압력. 그게 10kPa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Qmax, Qmin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맥시멈과 미니멈인데 이건 Q는 유량입니다. 그죠? 유량. 그래서 유량이 최대 유량, 사용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 이렇게 되고요. Pmax는 압력이다. 그죠? 그래서 가스미터 사용 최대 압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는 1.2 데시미터. 그죠? 데시미터가 됩니다. 데시미터 데시미터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가스미터 1주기 최적이 1.2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리터다. 그죠? 세제곱미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리터로, 뭐, 또는 세제곱미터로, 그죠? 대시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요건 데시미터. 요거는 미터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냐입니까? 센티미터 단위가 되죠. 그죠? 요건 데시미터 단위를, 여기 D가 이렇게 있는 것은, 데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미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타내고요. 현재 길이의 SI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10cm를 의미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적, 그죠? 가스미터의 1주기 최적, 요 뒤에 REV 이렇게 적혀 있는 1주기 최적을 얘기를 하죠. 1주기 부피 이렇게 됩니다. 1주기 부피 최적,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뭐 Qmax 요것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Qmax. 자, 요거는 Q는 유량이다. 그죠? 최대 유량, 사용 최대 유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당 4세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6번 다음 가스 계측기의 명칭을 쓰시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계측기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도시가스 배관에 이렇게 이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영상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레이저 메탄 검지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그래서 레이저 메탄 검지기는 기본적으로 0.5m에서 최대
그죠? 최대 30m. 30m 거리에서 누출되는 메탄가스를 비접촉으로, 원격으로 감지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게 레이저 메탄 검지기다. 그래서 요 사람이 총처럼 생긴 걸 들고, 그죠? 들고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좀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쏘는 그런 형태의 영상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거리, 그죠? 원격 감지가 가능한 메탄을 검지해내는, 도시가스를 검출하는 레이저 메탄 검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펌프 이송 시 발생되는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캐비테이션, 우리 공동현상이죠. 공동현상. 그죠? 공동현상.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물이 지나가는데, 펌프 같으면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유체 사이에 빈 공간, 그러니까 공기층이, 그죠? 공기층이,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관로의 어떤, 뭐 파손,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 또 뭐 수격작용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캐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 이러면은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클 때, 마찰 저항이 증대될 때, 유량이 과속으로 증대할 때, 그러니까 유량이 너무 빠를 때, 그 다음에 관로 내의 온도가 상승될 때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물에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녹아있죠. 산소가 녹아있습니다. 그죠? 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속이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또는 저항이 발생한다. 그죠? 관로가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딪혔을 때 분리가 되는 거죠. 또는 온도가 상승하면 또 분리가 됩니다. 이 공기, 산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산소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원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건 흡입 측의 양정, 거리가 되겠죠.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거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오다가 뭡니까? 또 온도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클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녹아있던 산소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 산소의 층, 그죠? 공동, 빈 공간이 발생을 한다. 그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빠를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했을 때, 또는 저항, 관내, 그죠? 관내의 저항, 흡입 양정의 저항이 증대될 때, 저항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미터의 명칭을 쓰시오. 우리 1번 같은 경우 막식 가스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량기 내에 어떤 막이 있어가지고 그 막에 우리 가스가 흐르면은 어떤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서 계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소용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막식 가스미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로터리식이 되겠습니다. 로터리식 같은 경우 우리가 가스가 계량기 내에 로터리를 돌리면서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터빈식, 그죠? 터빈식. 그래서 가스 압력이 강하고 대용량인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가스미터가 되겠다. 터빈식, 로터리식, 막식.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요 명칭을 가지고 가스미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략적인 모양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을 보고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식, 그러면 막식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거의 모양 자체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다음 연소기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1차로 가스와 혼입하고 부족한 공기를 2차 공기로 완전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 연소 방식을 쓰시오. 자, 1차와 2차를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기의 형식을 보게 되면 적화식, 분전식,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전식에는 세미 분전식이 있는데 요거는 1차 공기와 2차 공기의 어떤
비율 이거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전 1차 공기식이니까 얘는 뭡니까? 1차 공기만 사용하는 겁니다. 1차 공기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다 사용하는 거죠. 1차와 2차를 다 쓰는 거니까 전 1차 공기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화식. 적화식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 전부를, 그죠? 전부를 뭡니까? 확산에 의해서 2차 공기로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차와 2차를 같이 하는 것은 이제 분전식이 됩니다. 그죠? 물론 세미 분전식도 이제 분전식인데 요거는 이제 1차와 2차의 어떤 비율, 그죠? 비율로 따라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기라면은 1차 공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소에 필요한 공기 전부를 1차 공기로 흡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차 공기라는 것은 뭐냐? 버너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버너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2차 공기는 확산에 의해서 2차 공기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버너 밖에서 공급해지는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연소기 밖에 공급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2차 공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전식과 세미분전식은 처음에 들어올 때 공기가 좀 섞여서 들어오고 부족한 건 그 밖에서 공급받는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소 방식, 1차와 2차를 같이 쓰는 방식은 분전식이다. 그죠? 분전식이고, 만약에 1차 공기만 사용한다 이러면 뭡니까? 전 1차 공기식이 되겠고, 2차 공기만 사용한다 이러면 뭡니까? 적화식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이 연소기 어떤 형태와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공기를 어떤 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같은 경우 1번에 이제 우리 글로밸브, 말씀드린 대로 글로밸브는 자, 크기가 좀 큽니다. 그죠? 크기가 크고, 게이트 밸브는 슬루스 밸브, 또 다른 명칭으로 우리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명칭은. 그래서 이거는 좀 짧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통,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열고 닫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로 개폐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글로밸브는 우리가 유량의 조절로 사용하죠. 유량의 조절을 사용하니까 이 안에서 뭡니까? 나가는 구멍, 그죠? 이 구멍을 많이 닫고 적게 닫고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량 조절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볼밸브입니다. 그죠? 볼밸브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스에 주로 쓰는 건데, 신속 개폐. 그죠? 신속 개폐, 그 다음에 이제 기밀성이 우수한 그런 형태의 밸브. 안에 이제 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볼밸브 형태다. 그 다음 퓨즈콕. 요건 이제 우리 콕밸브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집에 사용하시는 거, 퓨즈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15년도 기능사 동영상 문제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